하지 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 쪽으로 이상한 감각 증상이 나타나서 잠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낮보다는 밤에 증상이 조금 심하게 되고요. 다리를 움직여주면 증상이 약간 약화가 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더욱 증상이 심해서 환자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 남녀의 약 5.4%에서 이 증상이 보여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죠.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사실은 어떤 검사나 기타 혈액 검사나 이런 것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낮보다는 주로 잠들기 전에 증상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다리, 몸통, 발 이쪽으로 굉장히 이상한 불편한 움직임, 떨림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지의 떨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남녀 똑같이 발병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보다는 주로 성인들에게 대부분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곤함을 호소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을 한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하체의 순환 장애입니다. 그러면 하체로 과연 왜 순환 장애가 올 것인가?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방학적으로 하체 순환, 특히 밤에 일어나는 하지의 순환은 주로 간의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적으로 간에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 알고 계시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주,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체력보다 훨씬 오버가 되는 과로. 그런데 특히 과로 중에서도 낮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것보다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신 분들에게서 특히 이 간의 피로를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발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이 하지 불안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로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가 함께 결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의학적으로 이 간신동원이라고 해서 간장과 신장의 그 뿌리가 같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 저하가 오래 동반이 되어도 이 간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간장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만 신장의 기능도 또한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기전이 있습니다. 간장과 신장은 주로 배꼽 이하, 생식기, 골반, 하지 이쪽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간장과 신장의 기능 저하는 당연히 하체로의 기능 이상으로 또 증상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 간이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능이 좋지 못하 그러면 가장 기능이 활발해야 될 그 시기에 해당하는 그 시간대에 특히 좀 안 좋은 몸의 이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잠들기 전에 발생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은 그래서 간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장과 신장의 기능, 보통 배꼽 이하의 하지, 생식기, 골반, 다리 이쪽과 기능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하지의 순환은 당연히 간장과 신장의 기능과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그 기능의 발현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새벽에 그 가장 기능이 왕성해야 될 그 시기 1시부터 3시 사이에 몸에 신체적으로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낮에는 기가 우리 몸을 지배를 하고 밤에는 피가 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혈순환, 피의 순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인체를 하나의 수도관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이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는 관 자체가 비뚤어져 있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그리고 관은 또 멀쩡한데 그 안을 흐르는 내용물이 좋지 않은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이 하체로 흐르는 결과적으로 이 골격 자체, 척추뼈, 골반 이런 구조물 자체가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수도관이 비뚤은 경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골반 교정이라든지 척추 교정 이런 부분은 그 외부적인 그 잘 통하는 그 길을 곧바로 펴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치료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은 괜찮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안에 흐르는 내용물, 즉 그 피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좋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내장 치료로 들어가서 간장과 신장 이쪽에 내부 장기 치료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내용물이 또 아주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고 하면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그런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아마 치료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로 인해서 이것이 치료됐다, 사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분의 전반적인 환자분의 몸 상태에 어떤 부분의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그 피의 순환 통로인 이 척추라든지 골반에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나,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치료가 되면 환자분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